혹시 운동을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은 적절할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림프 부종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림프 부종이 생기기 전에 사실 운동으로 림프 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 부종이 만약 생겼을 때는 운동이 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해주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림프 부종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수술 자기가 유방암 진단되기 전에 이제 취미 생활로 배드민턴을 많이 했다든지 탁구를 계속 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머니들이시니까 김장을 담고 오면은 손을 좀 부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행동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들이 좀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환자분들이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는데 그런 취미 생활로 하는 이런 운동들은 언제쯤? 그게 이제 일단 운동과 일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정 시간에 일정한 양을 일정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김장이나 뭐 명절 때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분산이 되지 않고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뭔가 이제 사단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피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저강도 운동은 나쁘지 않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는 당연히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배드민턴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심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예. 근데 배드민턴은 어떻게 보면 단식으로 하면 꽤 격렬한 운동이고, 그렇죠. 복식으로 편안히 하면 또 편안히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해서 가능하면 격렬히 하는 단식보다는 그냥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운동하시는 입장에서는 재미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주고받는 정도의 활동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혹시 수영에 대해서도 좋은 운동이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다면은 빨리 시작해도 문제는 없겠다. 관절 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선 뭐 지장이 있어도 하는 게 또 관절 운동 범위 회복에 도움이 될 테니까 운동하는 것 자체는 크게 뭐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워낙 팔을 쓰면 안 된다라고 원인을 알고 있어서 안 쓰다 보면 한 두세 달 되면 이게 팔이 붓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운동은 그러니까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하는 게 좋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겨울철에 림프 부종이 오잖아요. 김장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갑자기 쓰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면은 저희는 안쪽을 수술하는데 어깨 쪽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어서 근골격 어깨 쪽 치료를 받아야 되냐 문의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게 또 그 주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에 하는 게 좀 더 안 좋을 것이고, 저는 혈관보다는 사실은 좀 근육 쪽이라 관련이 좀 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강내 주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림프 부종인 측면에서 본다면 관절강내 주사나 뭐 근육에 맞는 그 통증 유발점 차단 주사나 비슷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동정맥, 림프 흐름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주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통증을 없애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료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설같이 내려오는 게 있죠. 림프 부종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 내과적 치료 방법을 위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림프 부종으로 자리를 잡으면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경할 때 이 림프 흐름이 아주 어느 정도 이제 부분적으로 막혀 있어서 그럴 때는 치료를 해서 정상화되는 경우는 가끔씩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초기에 열심히 치료는 좀 참여를 해야 되겠고 혹시나 그게 이제 되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치료보다는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방법에 뭐 밴데지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림프 배출 마사지, 그다음에 압박 치료, 그다음에 피부 관리, 운동 4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림프 배출 마사지는 우리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마사지는 아니고 가볍게 해서 림프 배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자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압박 치료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되는 것은 이제 그 붕대를 감아서 손끝부터 그 어깨까지 균일하게 감아주면 아까 이 피해야 할 것 중에 국소적으로 감아주면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감아주면 그게 이제 림프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압박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붕대가 되겠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일 효과가 좋긴 하지만 너무 매일 감고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과는 좀 덜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스타킹을 신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팔 스타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킹도 사실은 이제 균일하게 이 뭐 손끝까지 씌울 수 있는 스타킹이 제일 좋고, 뭐 정이 좀 그런 제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서 아마 손목 정도부터 올라가는 스타킹이 좀 더 일반적이라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가 압박요법 중에서는 좀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압박요법으로는 이제 그 공기 압박 펌프를 이용하는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요. 그래서 일단 많이 부은 경우는 이제 압박 펌프를 이용해서 빼주는 건 맞긴 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은 운용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림프 배출 마사지하고 2번째 압박 방법 말씀드렸고, 3번째는 그 피부 관리. 피부 관리는 역시 이제 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르거나 해서 이제 어떤 피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뭐 모기 같은 거 물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지만 사실 모기 물리는 게 뭐 우리가 조심한다고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피제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신경을 써 주십사,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뭐 피부를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농담 삼아 촉촉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된다고. 선생님 피부처럼. 네. 이 운동도 약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뭐 일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운동의 어떤 운동이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편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걷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체조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체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팔을 움직여 주는 것이 기본적인 운동이 이 팔의 모든 관절을 포함하는 그런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림프 부종에 대해서
수술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소개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각광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림프 부종을 수술로서 완치가 어려웠던 림프 부종을 한번 치료해 보겠다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지방 흡입술. 결국에 이제 지방으로 인해서 그런 림프관들이 이제 눌리면 배기 어려우니까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그런 림프계 순환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하나의 수술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접합술이라고 해서 미세 접합술이라고 해서 림프관이랑 정맥이랑 연결을 해줘서 어디도 가지 못했던 그런 림프액들이 정맥을 통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당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뭐 1mm 뭐 되지 않는 것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공률이 뭐 정말 편차가 커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아마 발전을 하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아직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입니다. 수술 뒤 일시적 증상으로 가볍게 여겨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게 되므로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힘든 치료와 수술 뒤에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습관을 실천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께서는 힘든 유방암 치료를 거치신 분들이 아마 주로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또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돼서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